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이게 노령연금인 거죠.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국민연금이라고 했다가 네. 노령연금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는데 초노령연금하고 같는 건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국민연금은 큰 제도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수급권이 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소득 보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받는 생활비처럼 받는 그게 매달 받는 그거를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네. 노령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보장하는 거를 우리가 장애연금이라고 하고요. 또 가입자가 아니면 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한테 주는 연금을 유족연금. 네. 연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고 이제 주된 급여가 노령연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막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수의 경우는 노령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후에 받는 급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따라 좀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국민연금 가운데서 네. 주로 그 노후 소득을 위한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다는 네. 건데 일단 노령연금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죠,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도입될 때가 60세로 정했다가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를 향해서 늦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게 53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60세부터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늦춰지는 과정에 있는데 1961년부터 64년생에 해당하시는 분이 63세. 네. 지금 63세에 받고 있거나 이제 받을 거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이 64세, 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령연금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이 이렇다는 거고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최장 5년을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최장 5년을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는 걸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네. 늦춰받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앞뒤로 5년이니까 10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절할 수 조절할 있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몇 살부터 받아야 되나 이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좀 늦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건 막연한 생각이고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네. 좀 따져볼게요. 네. 일단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아까 조기 노령연금 최장 5년 정도 당겨받는 걸 조기 노령연금인데 이거 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청할 당시에 자기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자기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A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뭐가 있냐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런 그쵸. 것들은 포함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포함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부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게 1년 동안 예를 들어 벌어들인 소득을 종사한 월수로 나누면 한 달치 소득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필요경비는 빼줍니다. 네. 근로소득자 같은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는 거고 네. 사업소득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 필요경비 빼주고. 들어간 비용은 빼주고 계산을 네. 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종 3년간의 평균 소득이 A값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298만 9,237원. 대략 300만 원. 그냥 정도. 300만 원.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산한 그 비용 뺀 내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예, 월 월 300만 기준으로. 예, 원.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조건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노령연금 받는 게 그러니까 좋은가요?
일단 연금액을 그대로 주면 누구라도 다 당겨서 받으려고 그렇죠. 할 네.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무조건 당겨받았다고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따져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빨리 받는 대신 적게 줍니다. 네. 적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령연금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그게 기본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네.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기본연금이 원래 이제 자기가 낸 돈에 비례해서 받는 게 기본연금이거든요. 네, 네. 부양가족연금은 그 자기 낸 거랑은 상관없이 그 당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네.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어디냐? 기본연금이 감액됩니다. 네. 기본연금이 1년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수급계 시기를 많이 당기면 5년까지 모르게 당길 수 있다. 30%까지 30%까지 네.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 1964년생인 이제 홍길동 씨라는 분이 있다 칠게요. 네. 이분이 본래로 하면 63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네. 63세 노령연금 개시하면 기본연금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한 살 당겨서 62세부터 개시하면 6% 빼서 94%. 네. 뭐 61세부터 받으면 88, 60세부터 받으면 82, 59세부터 받으면 76, 58세 하면 70%. 이런 식으로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연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줄어든 기본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네. 이 부양가족연금은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부양가족연금은 얼마나 받는 건데? 일단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배우자랑 자녀 25세 미만 자녀나 부모 같은 25세 미만이요? 부모 같은 경우 19세 미만 자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60세 이상 부모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일종의 가족 수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주느냐?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 29만 3,580원. 연입니다. 연. 네, 이거 월로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렇고요. 19세 미만 자녀랑 60세 이상 부모한테 주는 거는 1인당 19만 5,660원 연입니다. 이거는. 네.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이제 주고 이거는 이제 당겨받더라도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자기 나이에 따라서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이니까 30% 감액은 되고 부양가족연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어쨌든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면 빨리는 받지만 적게 받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겨받는 게 좋냐. 난 잘 모르겠으니까 계산 좀 저한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네. 저는 거꾸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이거는 뭐에 달렸냐면 수명에 달려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물어본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은 당겨받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당겨받을 대부분, 생각이 네. 없으면 묻질 않겠죠. 그렇죠. 아예 묻지를 네. 않죠. 그래서 좀 계산 좀 해달라 뭐 이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예. 조기 노령연금 신청했을 때 몇 살까지 살아야 더 유리한가? 아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뭐 이런 거 계산을 대략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요? 하도 많이 물어봐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계산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명확하게 계산 몇 가지 가정이 좀 필요해서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58세인 홍길동 씨를 한번 더 예를 들어볼 텐데 네. 이분이 이제 홍길동 씨가 58세 시점에서 자기 기본연금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네.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50만 원, 연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네. 기본연금액이 근데 이제 지금 개시 안 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 정도 올라간다고. 매년 그래요? 예, 그 정도 아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 씨한테 계산의 편의상 이제 부양가정은 없다고 일단은 네. 가정을 네. 하고 이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노령연금을 58세에 받는 거랑 63세에 받는 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좋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네. 58세에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면 아까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150만 원인데 네. 5년 당겨받는 거잖아요. 70% 하면은 10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이번에 홍길동 씨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63세부터 받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잖아요. 네. 그럼 150만 원이 아까 제가 3%씩 상승한다 그래 가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가정하면 이분이 63세에 연금 개시할 때는 한 174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받으니까 감액은 없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금통을 일단 두 개 갖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8세인데 지금 네. 받느냐 5년 뒤에 뒤에 정상적으로 받느냐를 비교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금통을 일단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 58세부터 받는
연금을 하나도 안 쓰고 저금통에 집어넣어서 저축을 합니다. 네. 이게 쌓아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63세가 되면 63세부터 받는 것도 다른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58세부터 62세까지는 한쪽 저금통에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쪽은 안 나오죠. 아예. 63세부터 받는 저금통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게 더 많아지는 시점을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58세부터 받는 저금통 이미 하나 이제 쌓여져 있고 예. 5년 뒤부터 쌓이는 게 예. 많아지면서 언제 역전하느냐. 역전하느냐. 네.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이 가정하에서는 72세가 되면 네.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쪽 저금통의 금액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홍길동 씨가 72세 이상 살아 있을 수 있으면 네.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명은 알 수 없는 거고 네. 나오는 돈은 앞에 떨어지는 거니까 네. 가능하면 또 당겨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조기 그 노령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수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금통에 그대로 놔둔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투자를 잘하면 그렇죠.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걸 이렇게 계산해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시는 분이 누가 그걸 저금통에 넣어놓느냐. 그걸 투자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걸 운용을 해서 연평균 한 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하면 양쪽 저금통 다 수익률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네. 5% 정도 수익 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76세 정도 나옵니다. 한 4년 네. 정도 늦어지는 것 같고요. 네. 수익을 좀 더 잘 내서 연평균 한 8% 정도 수익을 내면 83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상 수령하는 게 더 득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무턱대고 수익률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면 뭐. 그렇죠. 네. 뭐 연평균 8% 내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아이고, 많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정을 하고 감안을 해서 한번 자기가 당겨받을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령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선배들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써야 그렇죠. 사용같이. 내 다리 튼튼하고 그럴 때 놀러라도 다니지. 나중에 많이 받아도 네. 그거 뭐 저 여행도 못 다니고 그냥 통장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당겨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네. 분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이고 나 요양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야 되는데 그 비용 어디서 나오냐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인생이긴 한데 자 그러면 반대로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연기 뭐라 그러셨죠 아까? 연기연금이라고 연기연금. 합니다. 예. 연기연금 하는 경우를 좀 비교해 주세요. 뭐 노령연금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자기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최대 5년간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해서 받을 수 일부도. 있어요. 예, 그 연기 네. 비율은 이제 50%를 연기할 거냐, 60% 연기할 거냐, 뭐 아니면 전부 다 연기할 거냐, 10% 단위로 네. 돼 있는데 대부분 연기하는 사람들은 전액을 다 연기하지 부분만 연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전액을 다 연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뒤로 늦춰봐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뒤로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당겨받을 때는 1년 당길 때 6%씩 감액한다 그랬잖아요. 네. 뒤로 늦출 때는 1년당 7.2% 정도를 오호. 늘려줍니다. 더 줍니다. 일단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5년을 연기하면 네. 한 36% 정도 연금을 더 받을 그러네요. 수 있고요. 네. 또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또 물가 상승되는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이 36%랑 별도로 매년 연금액이 물가에 연동돼서 네. 올라가는 아까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 3%든 그거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 거 또 아니에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거랑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네. 더 유리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63세인 우리 강감찬 씨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이분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이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유행하고 있어서 강감찬 씨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올해 연금을 개시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월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5년을 연기해서 68세부터 수령하면 계산을 해보면 237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 36% 늘어나는 거랑 물가 상승분 같이 한 3%씩 늘어나는 거 반영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저금통 2개 갖다 놓고 네.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3세부터 67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데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68세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역전되는 시점을 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몇 살 정도에 역전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네. 78세 무렵에 역전이 되는 걸로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78세 정도 되면 이제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들이 좀 더 이익이다.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그냥 두냐 투자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제가 한 5% 정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역전되는지 봤더니 한 85세 정도 그때 이제 역전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전이 그렇게 뒤로 가면 네. 연기해서 수령하는 건 좀 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85세면은 이거 연기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은 그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신청하느냐 그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에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이 감액됩니다. 네. 작게는 이제 초과 금액의 5%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많이 감액되면 네.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까지도 감액이 되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감액되냐면 연금 개시 후부터 5년간 감액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 감액되는 기간을 연기 신청을 하면 5년을 건너뛰어 버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건너 다 뛰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 조건 절반 정도 감액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네.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 75세 정도 역전이 일어나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85세보다는 한 10년 정도 빠르니까 감액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빨리 생각이 받는 게 듭니다. 좋을지 늦게 받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개시 시기 결정할 때 소득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수령을 기대했으면 네. 현재 60세인 남성이 80세까지 75세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네. 75세는 80.7%, 알겠습니다. 80세는 66.3%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혁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